여러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억을 남기셨는데요. 그 돈이 평생 미움받던 며느리한테 다 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0대 여자입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시댁은 부자였거든요. 시댁에 처음 갔을 때 큰형님이 참 다정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오직 한쪽으로만 향한다는 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애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명절이 되면 형님은 먼저 나서서 음식을 다 하시고 저는 형님이 시키는 일만 따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둘째야, 형님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넌 껍질만 까고 있냐고요. 제가 형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럴수록 가르쳐야지. 내가 다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형님은 저를 감싸주셨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날부터 시댁 가는 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늘 완벽하고 저는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시어머니의 젓가락은 항상 형님 쪽으로만 갔어요. 그 차별이 숨 쉴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님이 겉으로는 저를 챙겼는데 속은 달랐거든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요즘 힘들지 않냐면서 명품 지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어머니가 형한테 주신 돈으로 산 거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님이 사준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용돈이 흘러간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그 지갑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미소가 전부 가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참기 힘들어진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제 아이들한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형님네 아이들은 용돈을 두둑하게 받는데 우리 아이는 고작 1,000원짜리 몇 장만 받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시댁 안 가겠다고요. 남편이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시댁 방문을 줄였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나 시한부래요. 그날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의 미움이 단번에 녹아내렸어요. 집도 팔고 돈도 다 썼다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몸은 수척하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셨어요. 남편도 놀랐죠. 어머니, 이제라도 함께 계시자고 했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잤어요. 간병인도 모셨고요.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인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내 딸 같구나 하시면서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선산 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힘드신 분이 왜 선산을 가시겠다는지 이상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산이 아니라 부산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귀를 의심했죠. 집도 팔고 무일푼이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들 그렇게 믿어야 내 마음을 볼 수 있잖니 였습니다. 그 건물은 시어머니 소유였어요. 시세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테스트였던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팔아서 너희 부부한테 나눠주겠다고요? 안 돼요 어머니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단단하셨습니다. 평생 차별만 하며 살았더니 남은 게 후회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결국 건물은 팔렸고 남편과 저는 50억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이 사실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나셨죠. 어머니, 그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도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잖아 라고요. 그날 이후로 형님 부부는 저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욕을 퍼붓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잘못 줬더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요. 형님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류분 돌려달라고, 반은 자기 거라고 하시면서요. 세상에,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날뛰는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형님은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더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냉정했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전부 저희 부부가 냈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일부만 가져가셨어요. 그 후로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서, 그래도 우리 힘드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절대 주지 말라고, 걔들은 사랑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아봤더니 형님 부부는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도 있고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또 속을 뻔했구나 라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잘못 주면 사람을 망친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형님 부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도와달라는 전화는 결국 끊었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인연은 끝내야 했어요. 마음 한편이 시렸지만 그게 진짜 어머니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의 마지막까지 모든 걸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할머니가 사주신 집이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어머니 사진을 걸어뒀어요. 아이들이 매일 할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치스럽게 쓰지 않고 아껴서 아이들 교육비랑 미래를 위해 모아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마다 성묘를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요. 아이들도 꼭 데리고 가서 할머니께 절을 올리게 합니다. 그날도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형이 거짓말했대요. 파산한 거 다 거짓말이었대요. 알고 보니 집도 2채나 있고 여유롭게 살고 있더래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애들은 내 도움받을 자격이 없단다. 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아셨던 겁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도와줬다면 그 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거예요.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형님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오지만 답장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대신 저희 가족끼리 더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오르셨어요. 형님 부부는 끝내 변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요. 가끔 밤에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형님처럼 어머니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라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 사진을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사람의 가치를 남기셨어요. 그분은 평생 잘못된 사랑으로 후회하셨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편에는 용서로, 그들의 욕심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차 한 잔씩 올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정말 옳았어요. 라고요. 형님 부부가 언젠가는 깨닫겠죠.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요. 그때가 되면 아마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미워하면 결국 자기만 힘들다고. 그냥 인연을 끊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시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의 후회를 통해 깨달은 진심의 기록입니다. 사랑을 잘못 주면 상처가 남지만 끝내 진심으로 준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 저희 가족을 지켜냈어요. 그 100억보다 값진 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언젠가 다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평생 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 내셨던 이야기를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형님 부부가 그걸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아마 평생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돈만 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늘의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